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야 보이는 돈이 보이는 TV, 돈보TV입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퇴직 후 가장 훌륭한 노후 대책 중 하나인데요.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간극을 메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월 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상품이 지난해 8월 출시돼 인기몰이 중입니다. 최근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의 시세가 12억 원 이하,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총 주택의 시세를 합산한 금액이 12억 원 이하, 공시가격 등은 9억 원 이하이면서 신청할 수 있고 2주택자인데 2주택이 합산 시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은 9억 원,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 아울러 연금소득공제, 연간 최대 200만원과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5억 원 이하 부문 재산세 25% 등의 혜택은 덤인데요. 가입 당시 주택시세와 대출금리, 기대수명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륡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연금이 끊길 일은 없는데요. 2007년 도입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 동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등의 다른 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사람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 만기 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시점도 잘 고려해야 하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에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에는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아 기대수명 기간이 짧고 생활수익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어느 경우든 주택연금을 가입해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 필수 조건은 실거주이지만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가능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가 있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식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인출한도 범위에서 목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올 2월부터 대상주택 시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월 지급금 산정 때 주택가격 상한이 9억 원으로 고정돼 60세 기준 월 지급금은 192만 원이 최저였는데 지난달부터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1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지급금이 250만 원, 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58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가입 조건이 더 유리해진 것인데요. 이는 12억 원을 연 2%인 예금통장에 넣을 때 받는 매달이자 166만 원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 있는 월세를 받는 게 가능한데요. 연금과 동시에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최저생계합이 월 185만원만큼은 압류가 불가능해지면서 신용이 악화된 노령층도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시가 1억 5천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또 가입 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 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는데요. 대출 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 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됩니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종신종합, 대출 상환, 확정기간 혼합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 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 조정 및 초기 보증료 가입비는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집의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는데요.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 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데요. 개별 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 안에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 주택연금 활용도가 60세 이상 자가가구 기준으로 2%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 대출로 활용될 수 있고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기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령층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들 구독 꼭 눌러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